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당장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날카로운 외침이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혜선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 쥔 핸드폰을 떨리는 손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혜진과의 사진이 떠 있었다. 두 사람이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웃는 그저 평범한 추억의 한 장면. 하지만 그 사진은 어머니의 눈에 죄악으로 보였다. 혜선은 25살,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였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특히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엄격한 유교 사상을 물려준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을 살아왔다. 집안은 항상 조화와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마다 어머니는 가족이 화목해야 세상이 인정해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화목은 혜선의 진짜 자아를 숨기게 만들었다. 혜진을 만난 건 2년 전 회사 프로젝트 미팅에서였다. 혜진은 27살, 프리랜서 포토그래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 뒤에는 항상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첫 만남에서 혜선은 혜진의 눈빛에 끌렸다. 너의 디자인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마치 한강 바람처럼 자유로워. 혜진의 말 한마디가 혜선의 가슴을 울렸다. 그 후 그들은 카페에서, 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혜선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혜진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너는 이미 완벽해.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서울의 번화가, 명동의 불빛 아래서 손을 스치듯 만지작거리는 그 순간들이 혜선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날 어머니가 우연히 혜선의 방에 들어와 핸드폰을 봤다. 이게 뭐야? 여자가 왜?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에서 분노로 변했다. 아버지가 퇴근하자마자 소란이 일었다. 이 집안에 이런 치욕이. 아버지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다. 혜선은 울면서 변명했다. 엄마, 아빠, 저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의 눈에는 그 사랑이 질병이자 재앙이었다. 그날 밤 혜선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우산도 없이 걸으며 눈물이 비와 섞였다.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나 쫓겨났어. 혜진의 목소리가 급히 대답했다. 어디야? 지금 갈게. 혜진의 작은 원룸으로 간 혜선은 문턱을 넘으며 무너졌다. 혜진이 안아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하자. 그날부터 혜선의 인생은 바뀌었다.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 다시는 오지 마가 귓가에 맴돌았다. 5년이 흘렀다. 혜선은 이제 30살, 혜진과 함께 홍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한강의 바람이라는 이름의 작은 회사, 그 이름처럼 자유로웠다. 혜선은 그래픽을, 혜진은 사진을 담당하며 K-팝 아이돌 포스터나 드라마 OST 앨범 커버를 만들었다. 서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그 스튜디오 커플, 정말 로맨틱한 하지만 그 로맨스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LGBT에 대한 편견이 강했다. 뉴스에서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교회에서는 회개 세미나가 열렸다. 혜선과 혜진은 손을 잡는 것도 사람 많은 곳에서는 피했다. 어느 가을 저녁, 혜선은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다. 문을 열자 혜진이 김치전과 소주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 만난 지 5년 됐어. 혜진의 미소에 혜선의 피로가 풀렸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변, 추억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혜진아,
너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가족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혜진이 혜선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영원히.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혜선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다. 혜선아. 엄마야. 제발 전화해. 지훈이가. 아파이. 지훈이는 혜선의 동생, 이제 15살. 5년 전 혜선이 집을 나올 때 10살이었던 그 아이. 혜선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암이었어. 나 혼자 지훈이를 어떻게. 제발, 내가 데려가서 돌봐줘. 엄마는 이제 못해. 혜선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5년의 상처가 되살아났다. 혜진이 옆에서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혜선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가. 동생을 맡아달래. 혜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버렸잖아. 왜 이제 와서? 혜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가족의 피는 끊을 수 없는가? 아니면 용서할 수 있는가? 혜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강의 야경이 창밖에서 반짝였지만 마음은 캄캄했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차를 타주며 조용히 기다렸다. 혜선아,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나도 생각해줘. 우리 둘이서 겨우 세운 이 삶을. 혜진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이 느껴졌다. 혜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런데 지훈이가 아직 애잖아.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어떻게 버티겠어? 다음 날 혜선은 홀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5년 전 떠나던 그곳. 엘리베이터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한때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혜선아. 어머니가 안기려 하자 혜선은 한 걸음 물러섰다. 엄마. 지훈이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재단에 놓여 있고 김치 냉장고 문이 열려 김치향이 희미하게 퍼졌다. 어머니는 주방 의자에 앉아 울었다. 아빠가 3개월 전에 갔어. 암 사기였대. 나 몰랐어. 지훈이는 학교도 안 가고 매일 울기만 해. 엄마는 이제 지쳤어. 병원비도 장례식도 다 비들어. 제발 지훈이를 데려가. 너처럼 성공한 내가 잘 키워줄 수 있잖아. 혜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성공. 그녀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버텼을 뿐이다. 엄마, 5년 전 나 쫓아낸 건 잊었어? 레즈비언이라고, 가족의 치욕이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그때는 이웃들 눈치, 교회 목사님 말씀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달라. 지훈이가 필요해. 너도 동생 사랑했잖아. 혜선은 지훈이를 불렀다. 방에서 나온 지훈이는 마른 몸으로 서 있었다. 언니. 그 한마디에 혜선의 눈물이 터졌다. 지훈이는 5년 전처럼 혜선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언니가 돌아온다고 했어? 마지막에. 그날 혜선은 지훈이를 데리고 나왔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절을 했다. 고마워, 혜선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혜선의 마음은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혜진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언니 친구분. 혜진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 불편함이 스쳤다. 저녁 식사 때 혜선은 김밥을 말며 말했다. 지훈아, 여기서 지내자. 학교도 다시 다니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혜진의 시선이 무거웠다. 며칠 후 스튜디오에서 일하다 혜선은 피곤해 지쳤다. 지훈이의 학교 상담, 병원 예약, 어머니의 전화.
모든 게 쏟아졌다. 혜진이 다가와 물었다. 혜선아, 우리 언제 결혼할까? 이제는 안정된 삶을 꿈꿔도 돼. 혜선은 멈칫했다. 결혼.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아직 꿈같은 이야기였다. 혜진아, 미안. 지금은 지훈이 때문에 혜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항상 가족이 우선이야? 나도 내 가족이잖아. 갈등의 씨앗이 싹 텄다. 지훈이는 적응하려 애썼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니가 날 키워준대라고 자랑했지만 집에서는 혜선과 혜진의 분위기를 느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다. 언니, 혜진 언니랑 왜 싸워? 나 때문에. 혜선은 안아주면 아니야. 언니들이 사랑하니까 그래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5년의 상처가 이제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날 혜선은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혜선아, 엄마 병원에 누워있어? 위궤양이야. 지훈이 좀 봐줘. 혜선은 달려갔다. 병원 복도,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엄마, 왜 이제야?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너를 버린 게 후회야. 하지만 가족이란 그런 거지? 용서해줘. 혜선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혜진이 짐을 챙기고 있었다. 혜선아, 나 한계야. 내 가족이 날 밀어내는 기분이 들어. 혜진의 말에 혜선의 세상이 무너졌다. 혜진아, 가지마. 우리 같이 풀자. 하지만 혜진은 문을 나서며 말했다. 너의 선택이야. 가족이든 나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다. 혜진 언니. 어디가? 혜선은 웃으며 곧 올 거야 라고 했지만 가슴은 찢어졌다. 그날 밤 혜선은 혼자 소주를 마셨다. 창밖 한강의 물결이 그녀의 눈물을 삼켰다. 왜 나만? 왜 항상 포기해야 해? 혜진은 홍대 카페로 돌아갔다. 프리랜서 일을 하며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찍었다. 하지만 렌즈에 담기는 건 혜선의 빈자리뿐이었다. 친구인 수민이 물었다. 혜진아, 왜 그래? 혜선이랑 헤어진 거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하지만 그 가족 때문에 수민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친구였다. 서울의 작은 바 레인보우 하우스에서 그들은 종종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우리 사랑은 항상 특별한 거잖아. 하지만 그 특별함이 고통이 돼. 수민의 말에 혜진은 울었다. 한편 혜선은 지훈이와의 삶을 꾸려갔다.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며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봤다. 지훈이는 점점 밝아졌다. 언니, 나 여기 좋아. 혜진 언니 사진도 예뻐. 하지만 혜선의 마음은 텅 비었다. 어머니의 병원 방문이 잦아졌다.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지훈이 잘 부탁해 라고만 했다. 혜선은 물었다. 엄마, 나를 용서한 거야? 내 사랑을. 어머니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아직. 하지만 너는 좋은 언니야. 갈등은 깊어졌다. 스튜디오 일도 밀려 혜선은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 곁에 혜진이 서 있었다. 혜선아. 미안해. 나도 도망쳤어. 그들은 병실에서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도 받아들일게. 하지만 그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어머니가 퇴원 후 집으로 찾아왔다. 지훈이를 데리러. 혜선아, 이제 엄마가 키울게. 너는 내 삶을 살아. 하지만 혜선은 잔이야. 내가 키울게 라고 버텼다. 그러던 중 지훈이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훈이가 친구들에게 불이 언니 둘이 사귀어 라고 실수로 말한 거였다. 아이 엄마들이 소란을 피웠다. 그런 집에 우리 애를 보낼 수 없어. 학교 상담교사가 혜선을 불렀다. 김혜선 씨, 이건 사회적 문제예요. 지훈이 이적으로 고려해보세요. 혜선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를 안았다. 미안해, 동생아. 언니 탓이야. 혜진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혜선아, 우리 같이 싸우자.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봤어. 차별금지법 소송 걸 수 있어. 하지만 혜선은 지쳤다. 더 이상 싸우기 싫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그 말에 혜진의 마음이 상했다. 평범. 우리 사랑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야.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 혜선은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지훈이를 데려가. 나 못해. 어머니의 집에서 지훈이는 울었다. 언니, 나 싫어. 혜선은 아니야. 사랑해 라고 했지만 떠났다. 혜진과 재회한 혜선은 우리 둘이서만 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둘이서는 공허했다. 겨울이 왔다. 서울 거리는 크리스마스 불빛으로 장식됐지만 혜선의 마음은 차가웠다. 겨울의 서울은 혹독했다. 눈이 내리는 명동 거리에서 혜선과 혜진은 핫초코를 마시며 걸었다. 혜진아, 올해 새해 소원은 뭐야? 혜선의 물음에 혜진은 웃었다. 너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원이야. 그들은 작은 약속을 했다. 가족 없이도 행복하자. 스튜디오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K드라마 제작사로부터 큰 주문이 들어왔다. 로맨틱 코미디 포스터, 두 여주인공이 손을 잡는 장면. 혜선은 그 디자인에 자신의 이야기를 녹였다. 이게 우리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설날, 혜선은 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다. 지훈이가 너를 그리워해. 한번 봐줄래? 혜선은 망설였다. 혜진이 말했다. 가봐. 내 마음이 풀릴 거야. 혜선은 홀로 어머니 집으로 갔다. 집안은 전통 설 음식으로 가득했다. 떡국 냄비가 끓고 어머니가 한복을 입은 채 차렸다. 혜선아, 앉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다. 언니, 선물, 작은 종이접기, 한강 모양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물었다. 혜진이는 잘 지내? 혜선은 놀랐다. 엄마. 왜?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교회에서 LGBT 세미나 갔어. 목사님이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라. 나 늦었지만 배워가고 있어. 혜선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그 화해는 깨지기 쉬웠다. 집으로 돌아온 혜선은 혜진에게 말했다. 엄마가 변하려 해. 우리도. 지훈이를 다시 데려올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내가 확신할 때까지.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혜선과 혜진은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오래된 추억. 혜진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혜선의 고백에 혜진은 키스하려 했지만 주위 시선에 멈췄다. 그 순간 혜선의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언니. 엄마가 다시 아파. 병원에 혜선은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헛기침을 했다. 혜선아. 이번엔 위암이야. 초기지만. 지훈이를. 제발. 혜선의 세계가 다시 흔들렸다. 엄마, 왜 나한테만?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너는 강해. 혜진이도.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엄마가. 인정할게. 그 말은 혜선에게 빛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와줄래? 엄마가. 우리를 이 혜진은 왔다. 어머니와 처음 마주한 혜진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우리 혜선을 잘 부탁해. 하지만 갈등은 남아 있었다. 지훈이를 데려온 후 집은 소란스러웠다. 지훈이는 혜진 언니 사진 찍어줘 라고 하며 밝았지만 혜진은 피곤해했다. 혜선아, 우리 둘이서만 살던 때가 그리워.
밤에 속삭이는 혜진의 말에 혜선은 미안해. 곧 적응할 거야 라고 했지만 불안이 싹 텄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화학요법 중 어머니는 혜선아, 엄마 죽으면 너희 결혼식에 오고 싶어 라고 말했다. 혜선은 울었다. 엄마, 살아. 봐줄게. 여름, 무더위 속에서 혜선은 어머니를 돌보며 스튜디오를 관리했다. 혜진은 도왔지만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혜진이 폭발했다. 나, 지훈이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숨이 막혀. 우리 사랑이 희생당하는 기분이야. 혜선은 그게 아니야. 사랑이잖아 라고 했지만 혜진은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혜선은 혼자 무너졌다. 지훈이가 위로했다. 언니, 혜진 언니 돌아올 거야. 나처럼. 혜진의 부재는 혜선에게 검은 구렁텅이였다.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고 어머니의 병실만 오갔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언니, 밥 먹어라고 했지만 혜선은 미소만 지었다. 고마워, 동생아. 밤에 혼자 한강 다리를 건너며 혜선은 생각했다. 내 사랑은 왜 항상 시험당해. 서울의 여름 밤 공기, 축제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축의 문화제, 불꽃놀이. 하지만 혜선의 하늘은 어두웠다. 혜진은 제주도로 갔다. 카메라를 들고 바다를 찍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혜선아, 나도 사랑해. 하지만 두려워 수민에게 전화해 털어놓았다. 가족이 끼어들면 우리 사랑이 왜소해져. 수민은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혜진은 사진을 찍었다. 제주의 푸른 바다, 혜선의 미소를 떠올리며 돌아갈게. 용서해줘. 한편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졌다. 혜선은 병원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엄마, 혜진이가 나 떠났어. 엄마 때문에.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아니야. 엄마 탓이야. 너희 화해해. 엄마가 축복할게. 그 말에 혜선은 결심했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발 돌아와. 엄마가 기다려. 혜진이 돌아온 날 가을 바람이 불었다. 공항에서 혜선이 기다렸다. 혜진아. 포옹 속에 눈물이 섞였다. 미안해. 나 이기적이었어.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지훈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퇴원해 왔다. 작은 가족 모임. 김장하는 날 어머니가 이제 다 같이 하자라고 했다. 혜진은 처음으로 김치를 무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암이 재발했다. 말기. 병실에서 어머니는 유언을 남겼다. 혜선아, 지훈이를 잘 키워. 혜진이랑 행복해. 엄마가 잘못 배웠어.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에 혜선은 엄마, 사랑해 라고 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교회 목사가 가족의 사랑을 설교했다. 혜진이 혜선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강해. 장례 후 혜선과 혜진은 지훈이를 키우기로 했다. 법적 절차, 상속, 학교. 모든 게 낯설었다. 이웃들의 소문이 돌았다. 저 집 동성 커플이 애 키운다던데. 하지만 혜선은 버텼다. 스튜디오를 다시 열고 LGBT 지지단체에 가입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혜선, 혜진, 지훈이는 집에서 트리를 장식했다. 언니들, 메리 크리스마스. 지훈이의 웃음소리. 혜진이 혜선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결혼은 못해도 우리 약속할까? 혜선은 눈물을 흘리며 긍지라고 했다. 그 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눈을 봤다. 서울의 눈, 순수하게 내리는. 하지만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훈이의 학교에서 다시 차별. 내 언니들 이상해 라는 괴롭힘. 지훈이가 울며 왔다. 언니, 나도.
이상한가 봐에 혜선과 혜진은 함께 학교에 갔다. 교장에게 둘이 가족을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 싸움은 뉴스에 실렸다. 동성 커플, 가족 차별에 맞서다. 뉴스 보도는 파장을 일으켰다. SNS에서 지지해요 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컸다. 전통 파괴야. 혜선의 핸드폰은 알림으로 가득 찼다. 혜진이 말했다. 무서워. 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야. 그들은 인터뷰를 했다. JTBC 다큐멘터리 한국의 숨겨진 가족들 카메라 앞에서 혜선은 말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이는 강해졌다. 학교에서 내 가족은 최고야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모았다. LGBT 청소년 모임에 참여했다. 혜선은 자랑스러웠다. 동생아, 내가 엄마의 유산이야. 봄, 벚꽃 축제에서 세 사람은 한복을 입고 나갔다. 어머니의 한복, 물려받은 것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스튜디오는 번창했다. 동성 커플을 주제로 한 전시회, 레인보우 러브 혜진의 사진과 혜선의 그래픽이 어우러졌다. 개막식에서 혜선은 연설했다. 5년 전 나는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죠. 한국 사회, 우리를 봐주세요. 박수가 터졌다. 그 자리에 어머니의 친구들이 왔다. 내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내부 갈등이 터졌다. 혜진이 임신을 원했다. IVF,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선택. 혜선아, 우리 아이 가질까? 혜선은 동요했다. 지훈이도 있는데. 사회가 혜진은 그게 두려운가 봐라고 울었다. 싸움 끝에 화해했지만 상처가 남았다. 여름 휴가, 제주도. 세 사람은 바다를 보며 쉬었다. 지훈이가 전니들, 나 커서 변호사 될게. LGBT 권리 위해 라고 했다. 혜선과 혜진은 웃었다. 밤바다에서 혜진이 말했다. 혜선아, 내가 내 인생이야. 그들은 키스했다. 파도 소리가 축복 같았다. 가을, 어머니 기일, 묘지에 꽃을 놓고 혜선은 엄마, 우리 잘 살아라고 했다. 지훈이가 할머니, 언니들 결혼해요 라고. 혜진이 웃었다. 언젠가. 그러나 반전이 왔다. 어머니의 옛 친구, 삼촌이 상속을 주장했다. 동성애가 집안을 더럽혀 법정 싸움. 혜선은 덤마의 유언은 명확해요 라고 싸웠다. 혜진이 증언했다. 저희는 가족입니다. 판결은 승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혜선은 지쳤다. 혜진아, 나 포기할까 봐. 혜진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겨울이 다시 왔다. 10년 만에 눈보라. 혜선, 혜진, 지훈이는 집에서 김치를 담갔다. 올해는 더 맛있게. 지훈이의 웃음. 스튜디오는 국제상 수상. 아시아 디자인 어워드 LGBT 테마로. 서울시청에서 시상식. 시장이 다양성의 상징기라고 했다. 혜선은 연설했다. 5년 전 나는 쫓겨났어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아이를 맡아달라는 그 말로 다시 태어났죠. 혜진이, 내 사랑. 지훈이, 내 동생. 이게 제 가족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포용해주세요. 박수 속에 혜진이 무대로 올라 손을 잡았다. 사랑은 영원해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혜진이 말했다. 혜선아, 우리 아이를 가질까? 이제 준비됐어. 혜선은 등 함께라면. IVF 상담을 시작했다. 지훈이는 저 동생 생기면 형 될게 라고. 새해 첫날 한강 불꽃놀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봤다. 행복해요. 혜선의 속삭임. 과거의 상처는 치유됐고 미래는 밝았다. 어머니의 영혼이 지켜보는 듯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혜선과 혜진은 캠페인에 참여했다. 변화는 우리부터. 5년 후, 지훈이는 대학생. 법대. 혜선과 혜진의 결혼식 비공식,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로 가득. 한복을 입은 혜진, 영원히 사랑해 혜선의 나도. 이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의 한 구석에서 사랑이 이겨낸 이야기.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한강처럼 흘러가는 삶 속에서